안녕하세요. 혼이들 파파입니다. 오늘은 1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쉬는 날이고, 새벽에 이렇게 농막에 오니까 여기가 영하 7도 정도를 가르치더라고요. 이 지방은 아마 오늘도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 농막 안도 좀 많이 이렇게 춥고 그래가지고, 그 밑에 그 보일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전기 이제 그 난방을 좀 켜놓고 그리고 난방기까지도 이렇게 켜놓고 있습니다. 좀 난방기 소리가 좀 웅크리는 것 같은데 자, 이 소리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약 2주 전인가요? 그 첫 컨설팅으로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이 컨설팅 의뢰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게 아니고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이제 카페를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자, 그게 그 분하고 뭐 몇 번 이렇게 통화도 하고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올렸더만은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 보게 됐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 전화로 이렇게 몇 번 정도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을 맞춰가지고 저 올라가게 됐습니다. 제가 첫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건축주들이 어떤 마음인가를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뭐 생각은 아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만나보니까 그래도 이제 제가 가진 일반적인 어떤 어려움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이분도 이제 물론 그 많은 이제 정보를 이렇게 그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공부도 이제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비 건축주라 그러면 누구나 이렇게 다 마찬가지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전에도 보니까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가지고 2년, 3년간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이 있다는 말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시공업자도 저한테 말하기는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예를 들던데 이것도 몇 분 정도 뭐 만나든지 그리고 통화를 아마 해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이제 건축주의 마음을 제가 좀 느꼈고요. 이 건축주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직영 건축을 아마 하고자 할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가 저렴하게 이렇게 그 공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일정 품질 이상을 이렇게 좀 얻고자 하는 그 두 가지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이제 저렴하면서도 이제 품질 좋은 어떤 주택이라든지 건물을 좀 짓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가나 일정 비용은 당연히 지불돼야 되고 그에 관한 어떤 자본이 좀 준비가 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 건축 쪽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주관이 좀 많으셨던 것 같고요. 이렇게 주관이 이렇게 좀 강하신 분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렇게 공부라든지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는 좀 이해가 좀 되고 하지만은 앞으로 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시공업자를 이렇게 그 전적으로 이렇게 믿음을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움, 건축주하고 그리고 이제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이제 트러블이 또 생길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보다는 저를 통해 가지고 건축이 가능한가 이걸 좀 주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직영 건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두 가지 그냥 방법이 아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직영을 가장한 그 도급입니다. 그러니까 토탈 얼마다 이런 식으로 비용이 추가되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맡기는 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자본이 좀 있으신 분이 좀 편한 방법인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일당을 그냥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자재 같은 경우도 모든 일당이나 각 작업자의 일당이라든지 자재비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이렇게 직접 지불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는 좀 돈이 자기 주머니에서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좀 안심이 아마 될 수 있지도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후자 방법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 종이를 이렇게 11포인트로 해가지고 한 두 페이지 정도 이렇게 좀 적어서 제가 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억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 해가지고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 2시간 가까이 좀 들렸는데요.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매매 시설입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좀 수리하고, 그리고 주차장에다가 세워두고 이제 수출을 이렇게 목표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땅이 약 500평 정도 되고, 이 땅 전체를 이제 콘크리트로 이렇게 포장을 할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단층으로 이제 진급 판넬로 해가지고 지붕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한 60평 정도 되는데, 제보고 이제 그 두 달 안에 지어질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일반 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공정 관리를 잘한다 그러면 2달 정도 이렇게 한 30평 남짓은 지을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60평에다가 그리고 이제 바닥을 전부 다 콘크리트로 탓을 하는데, 콘크리트 탓을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주변에 한 8, 90m 정도 이제 보강토도 좀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벤치 플룸간 해가지고 콘크리트 수로부터 해가지고 맨홀도 아마 콘크리트 맨홀도 한 7개 정도 좀 심어야 되고, 그리고 벤치 플룸간 이것도 한 100m 가까이, 그리고 우수관을 모아야 되고, 그리고 차가 들어오는 출입구가 2군데가 있더라고요. 이쪽은 이제 유형 척구라 그래가지고 위에 이제 트렌치를 올려가지고 차가 지나가는데, 이것도 이제 빗물 관리부터 해가지고 정확한 구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구배를 잡는 것도 신중하게 좀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우리가 탓을 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제 또 아스콘을 할까 말까 이런 또 고민도 하고 하는데, 정확한 우리가 레벨을 또 봐야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해 가지고 그 2달 정도 말을 꺼낸다는 거는 좀 성급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 돈이 좀 이렇게 많이 걱정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조금 건축이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 이전에 제가 이렇게 종이를 적으면서 그 건축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 과정도 아직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착공 신고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전기라든지 수도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고, 그 다음에 경계 이제 전봇대가 이렇게 그 땅 내부로 들어와 가지고 이 전봇대 이전이 돼야만 또 보강토가 가능한데, 이런 부분도 되지 않았고, 신청은 물론 해놨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가 들어오는 어떤 출입구 쪽에 그 도로변에 이제 전봇대가 하나 이렇게 막아 놓고 있어 가지고 이 전봇대도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또 비용이 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 차량 질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 수도 있다고 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봇대는 만약에 그 자비로 해야 된다 그러면 제법 많은 비용이 듭니다. 위에 전봇대만 옮기는 게 아니고 각종 전선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준비가 안 되고 나름대로 이제 그 사람을 알아보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제가 이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각종 우리가 작업자들을 이렇게 다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건축주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 그러면 뭐 설 이후로 미뤄지고 또 2월 말로 미뤄지고 또 3월 달로 이렇게 치고 이런 식이 된다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작업하시는 분은 일정을 다 맞춰놨는데 이게 계속 미뤄지는 경우는 그 일에 그 좀 익숙하시고 능숙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야 다른 현장 바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자주불안 거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뭐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토목을 좀 어느 정도 해놓고 나서 이제 그 건축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 가지 우수관로라든지 콘크리트 타설 이런 과정이 아마 돼야 될 거라 보는데, 아마 제 생각에 공정 관리를 잘한다더라도 3개월 가까이는 좀 잡아야 될 거라 봅니다. 뭐 비가 한 두세 번 정도 온다는 가정하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뭐 이 부분은 또 견적을 받아 보셨다 그러는데 골조 비용입니다. 이제 각 파이프가 기둥은 이제 4T짜리, 100에 100짜리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다른데 이것도 유튜브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자, 저도 이제 영상을 여러 번 봤던 분인데 이분이 또 오셔가지고 골조만 또 희한하게 이렇게 견적을 내주셨는데 한 2,300만 원 정도 아마 골조 비용을 좀 이렇게 견적서를 주고 갔더라고요. 그래 이분 견적서를 보니까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도면에 보이지 않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창호 하지 작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또 차가 들락거리기 때문에 또 폴딩 도어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거는 것도 각간으로 하지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넬 자체를 수직으로 붙이기 때문에 하단하고 상단에도 판넬을 또 보강하기 위한 또 작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도면상에 보게 되면 이제 메인 트러스가 있으면 또 서브 트러스 해가지고 트러스끼리 또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트러스가 세워져 있으면 이쪽으로 트러스 사이를 또 잡아주는 서브 트러스가 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2줄 정도 가는데 이런 어떤 비용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골조도 좀 제법 좀 들어간다. 근데 2천 몇백만 원까지 들어간다는 거는 제가 자재도 뽑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콩크 기초하는데 약 50만 원 잡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60평이라 그러면 약 3천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기초 비용에는 그 전기라든지 설비 이런 게 아마 빼야 됩니다. 이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형틀이라든지 철근 비용 이거는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50만 원 정도다 대강 이렇게 말하고 갔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 비용이 제법 듭니다. 제가 어떤 경우 봤더만은 뭐 60 몇만 원 들었다 직용을 하는데 이것도 한번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해봐야 되고 어쨌든 가나 뭐 이 비용보다 저렴하고 좀 품질을 좀 높이는 그런 시공을 한다 그러면 건축주도 만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냥 컨설팅으로 이렇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방문으로 제가 많은 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착공 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작업자를 구해야 되는 게 제가 이제 구해줄 수 있는 게 뭐 그까지 차로 한 1시간 50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걸린다 그러면 좀 장기 작업자 같은 경우라 그러면 숙소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형틀하고 중요한 그리고 각 파이프 골조하고 판넬 작업자는 저희 현장에 있으신 분을 불러가지고 작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설비하고 전기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구하는 게 좀 나은데, 그래서 이게 준비가 돼야만 이제 공사가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도 참고하셔가지고 가장 먼저 형틀, 자 그리고 전기하고 설비는 미리 이렇게 사람을 구해내야 된다. 이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초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설비 작업도 병행돼야 되고, 그리고 전기도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전기 포설이라든지 전기 배선 작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 속에다가 접지봉 같은 경우도 이제 박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접지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땅 속에 75cm 이상이 박혀야 기능을 이렇게 유지한다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론 대규모 건물 같은 경우라 그러면 기초가 한 몇백 평이다 그러면 접지봉을 군데군데 이제 도면에 따라 박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접지봉을 전부 다 이렇게 접지선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접지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접지봉에다가 그 깊이 그리고 접지선 연결하고 이 정도 작업도 병행되어야 된다는 걸 좀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 직영 건축을 하시는 분은 그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직영을 가장한 이제 도급 이렇게 맡기시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하고 자재비를 직접 지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을 만한 분을 찾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겠죠. 그죠? 그건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말 이제 1억, 2억 또는 이제 3억 가까이 들어가는 공사에 있어가지고 믿을 만한 어떤 시공업자를 이렇게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이제 하나의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운이 나쁘면 희한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품질은 정말 개판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라 그러면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건축 과정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과정도 될 수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운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방법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라 그러면 하도 계약서를 꼼꼼히 쓰고 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그렇게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컨설팅을 하고 나서 이렇게 느낀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건축주에게 말씀드린 부분을 제가 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좀 여기서 드렸습니다. 컨설팅이라는 거는 하시는 분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게 쏟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료로 또는 이제 저렴하게 이렇게 하루 일대도 안 되는 비용으로 하겠다는 거는 제 생각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돈이 1억, 2억대가 들어가는데 그 정도 이 비용 같은 경우라 그러면 아주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신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훨씬 더 좋은 품질하고 그리고 비용을 절약시켜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자, 저도 이제 우리 민트 좀 먹을 거 좀 챙겨 줬습니다. 그리고 영하 7도다 보니까 물이 좀 꽁꽁 얼어가지고, 자, 물도 좀 이렇게 주고, 오늘은 이렇게 촬영만 하고 집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즐겁게 1월 마지막 날입니다. 2월 달에도 하루하루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